안녕하십니까. 정문일침입니다. 이번 종목은 서원입니다. 정문일침은 현재 이데일리 TV에서 신대가들의 투자비법이라고 금요일날 저녁 7시에서 8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카카오 오픈 채팅방에 정문일침 황철중 대표를 치시면 저랑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으니까 많이들 오셔서 저랑 실시간으로 이야기 나누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서원이라고 하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서원은 많이 올랐어요. 그죠? 자, 이게 연봉이죠. 이 자리를 보게 되면 1000원대를 볼게요. 이렇게 보면 지지대랑 뚜렷하죠. 이렇게 700원에서 1200원 사이를 과거 10년 사이에서 저항대를 만들어 놓고 올렸다가 눌림을 줬었죠. 아래꼴 달았으니까 갔다가 다시 지지했다 올렸다가 다시 올렸다가 지지했다가 다시 올렸다가 지지했다 이렇게 나갔죠.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 1000원대라고 하는 부분은 되게 의미가 있었다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추세선을 봐도 이 자리를 깨지 않으려고 했던 모습이 강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서 고점이 낮아졌던 부분을 한번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도 넘어갔으니까 더군다나 이제 거래까지 터졌으니까 더 의미가 있겠죠. 2000원을 넘어갈 때부터 이 저항값을 이제 돌파를, 이제 소위 말해서 돌파시켜 놓고, 그죠? 이렇게 안착이 돼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럼 향후 서원이라고 하는 이 주식은 어디까지 갈지를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고요. 어떤 기준으로 시장을 보는 게, 이 주식을 바라보는 게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자, 월봉 한번 봅니다. 월봉을 보게 되면 똑같은 방법이겠죠. 자, 월봉을 보게 되면 치고 나갔던 모습이 저 위에서 보면 이렇게 2000원대로 연결시켰던 부분이 이 부분이 아까 좀 전에 연봉하고 연결됐던 거죠. 이 선하고 같은 거죠, 동선이. 자, 월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월봉을 보게 되면은 이 선, 이 동선, 그죠? 이렇게. 그리고 2000원이 갖고 있는 의미는 큰 것 같아요. 드디어 뚫어놨죠. 그 다음에 여기를 강한 지지대를 형성해놨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작년과 올해 이렇게 수렴해놓은 상태에서 뚫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잘 보면 이런 패턴이 되게 많아요. 알고 보면. 그래서 2000원이라고 하는 이 지점은 이제 의미가 굉장히 커진 거죠. 자, 주봉을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주봉을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거래를 동반해서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다가 동반시키면 누가 올려놨죠. 그러면서 여기죠. 여기 어떤 부분 여기 이 박스를 조금 좁혀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박스에 뜬 상단 1500원과 1700원 사이에 있었고 그 다음에 1000원과 이렇게 사이에 있었던 이 부분을 2년 만에 돌파를 합니다. 이렇게, 그죠? 정체적으로 계속 있다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2017년, 2018년, 2019년 이렇게. 그래서 뚫으면서 올랐다가 눌림을 주고 드디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파동의 고점이었던 전고점까지 2016년에 만들었던 이 고점까지도 지금 넘어와 있는 상태고요. 여기 주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럼 향후 지금 현재 그 주봉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좀 전에 아까 2000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래서 아마도 지금 보시면 어때요? 여기가 뚫어놓고 눌림을 주고 치고 나갔죠. 이렇게. 눌림을 뚫어놓고 눌림을 주고 나갔죠. 그런데 월봉에서 보면 이런 형태가 안 보이죠. 그냥 월봉은 지나가는 걸로 보이죠. 그냥 이렇게. 그래서 의미 있는 자리에 머물렀다가 다시 치고 나갔던 부분을 상세히 보기 위해서 연봉, 월봉, 주봉, 일봉을 함께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주봉에서 이 자리를 여기 올려놓고 음봉 났던 이 음봉이 갖는 의미는 뭐가 되냐는 거죠. 소위 말해 뚫어놓고 눌림을 주고 튀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향후 이 주가는 2000원 밑으로 내려오기 어렵다는 거죠. 갈름이라면. 이 자리를 지켜주는데 이 자리가 갖는 의미는 월봉에서의 추세 저항선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달에도 만약에 밀려서 뭐 하여튼간 이렇게 밀려서 2000원대 지지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이건 의미가 큰 거죠. 한 번 더 가겠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시장이 제시해놨던 어떤 자리 하나하나가 가격으로 제시했던 자리 하나하나가 무의미한 게 아니라는 것을 많이 아시기 바랍니다. 다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구체성 있게 보려고 연봉, 월봉, 주봉을 같이 순차적으로 봐나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정문일침이 지금 많이 이야기하는 거죠. 기준이라고 하는 거. 자, 그럼 일봉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일봉은 실질적으로 요거는 390분과 같은 거니까, 자, 이 왼쪽에 있는 일봉을 제가 이렇게 확대를 해서 늘려볼게요. 이렇게. 자, 늘려보면, 이게 늘렸네요. 그죠? 얘를 늘려볼게요. 얘를 늘려보게 되면, 여기서, 좀 당겨볼게요. 자, 그러면, 조금 얘를 이렇게 당겨보면 2018년 19년 아까 2000 이 자리였으니까 2017년
18년, 19년에서 이 안에서 어떤 움직임 주체들의 동향을 한번 보자고요. 이 저점이었던 자리에서는 여기서는 외국인들은 더 이상 팔지 않고 머물렀었어요. 그 다음에 기관도 그리 관심 있는 건 아니었었고요. 이 당시.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 구간에서 개인들은 좀 샀어요. 샀다가 쭉 그냥 유지했다가 서로가 눈치만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기간 주가가 옆으로 계속 겼죠. 서로가 관심 없었으니까 눈치만 서로 보고 그냥 주가 떨어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이 부분에서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그러다가 서원이라고 하는 종목이 2019년 그러니까 올해 5월 달부터 주목을 하기 시작합니다. 서로가. 그래서 개인도 주목을 하고 기관도 주목을 하고 외국인도 주목을 하는데 추이를 보는 거죠. 외국인들은 끊임없이 사 모았어요. 그죠? 그러면서 여기서 올라올 때 많이 던졌음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조금 샀다가 올라오니까 다 팔고 외국인들은 지금 다 거의 소진한 형태가 파동의 소진이라고 하죠. 저거를. 파동에서 누군가는 단타성 매매를 하면서 다 소진하고 수익을 많이 낸 것 같아요.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자, 그런데 지금 지금은 포지션을 별로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 않다. 최근의 모습을 이야기 드린 거예요. 근데 기관은 꾸준히 사고 있다가 좀 올라오니까 좀 팔았죠. 이렇게. 좀 파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쭉 올라오다가 여기서 보세요. 개인들은 끊임없이 다 팔았어요. 이렇게. 이 구간에서 다 팔았는데 그 물량을 받아낸 게 외국인이었고요. 보다시피 어때요?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외국인들 팔았고 다시 팔았던 물량을 받아갖고 그죠? 다 받아갖고 쳐서 올린 게 개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는 개인들이 졌지만 이 구간에서 개인들이 이겼는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제가 늘 얘기하는 건데 이런 구간에서 슬금슬금 이렇게 뺏긴 거는 그냥 일반 개인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일반 개인 여기서 샀던 개인들. 도저히 안 되니까 안 되겠어 팔았는데 이때 이 흐름을 바꾸고 주식을 비싼 상태에서 사면서 올려준 주체 입장에서 보면 아마도 이건 세력화된 개인이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물량도 그렇고요. 기관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부분 기관하고 이렇게 같이 들어온 이 세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일반 개미가 아닐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항상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사면서 올리고 주가의 흐름을 우상향으로 틀어서 그거를 유지한다는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죠. 응집력 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일반 개미들은 하기 어려운 흐름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도 개미들은 달라붙어서 지금 이렇게 사고 있습니다. 아직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그죠? 좀 팔았었지만 지금은 이제 다시 한번 또 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은 다 팔았고요. 그러면 항상 주가의 꼭지를 보게 되면요. 이런 거죠. 이건 지나고 나야 합니다. 이 세력화된 개인이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밀리는 동안 여기서 거래량 빵 터지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사주고 뭔가 이렇게 파는 형태가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꼭지가 될 확률이 되게 높아져요. 그러면 그건 일반 개미가 아니고 세력화된 개미 아니고 다시요. 세력화된 개미가 아니고 이 종목을 계속해서 오르니까 쫓아가고 싶은 개미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일반 개미에 달라붙어서 꼭지를 형성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거죠. 지나고 나서 알아요. 그러니까 주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오르는 종목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거죠. 내리는 종목보다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가가 싸지는 게 가장 호재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싼지 비싼지는 지나고 나야 합니다. 싼 건지 비싼지. 근데 그런 기본적인 것을 배제한 채 주가가 싸지니까 좋다라고 하면 주가는 가격으로 말하는 게 아니죠. 가치로 말하는 거죠. 왜냐면 봐봐요. 1,000원짜리가 싸다? 이게 아니에요. 액면가가 100원짜리도 있고 500원짜리도 있어요. 5,000원짜리도 있고. 그거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로 말하는 거지 그냥 1,000원짜리니까 싸대요. 이거는 정말 주식의 주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아주 기본이 안 된 거잖아요. 액면가가 5,000원짜리가 지금 1,000원이 됐으면 그게 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아주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라고 하는 것은 싸다 비싸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현지 위치에서 어떠냐가 중요한 거죠. 오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아니면 내리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오르는데 누가 올리고 어떤 방법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포인트 있게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문일침 황철중 대표가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주가라고 하는 것은 기준 가격, 제시된 가격이 갖는 의미가 크다라는 거죠. 그 기준 가격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는 이 주식을 이끌고 가고 싶은 주체 입장에서는 그래야만 됩니다. 그래야 수익이 나니까. 그 이끌고 싶은 가격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들도 손해보게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흐름에서 평균 단가를 만약에 훼손하게 되면 자기가 손해보게 되죠. 그거 다시 끌어올리기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체는 그 자리를 깨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가에 올랐던 주식들을 전체적으로 쫙 리뷰를 한번 해보세요. 전체적으로 저점이 높아지는 수가 되게 많아요. 끊임없이 올라가는 수가. 그 지금 서원이라고 하는 종목도 저점을 높이면서 11월달 들어오면서 12월달에 계속 이렇게 높이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거를 이 정문일치 전문가는 어떻게 해놓냐면 이렇게 이게 저점을 높이는 이 검정색 파란 거 이 빨간색 선으로다가 우상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표시하는 거죠. 저건 이제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차트 시각화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런 부분들도 많이 생각해서 만든 거지 그냥 만들어지진 않았을 거예요. 만들진 않았을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빨간색이 내려와 있었고 검정색이 내려와 있었죠. 파란색 내려오다가 이때부터 바뀌잖아요. 검정색과 파랑 빨간색 멈추다가 이제 높이기 시작하죠. 저는 이럴 때 굉장히 많은 관심을 이걸 생각하거든요. 왜 생각을 하겠냐는 거죠. 왜? 가치죠. 가치는 높아질 때 의미가 있는 거지 가치가 낮아질 때 의미 있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낮춰갖고 가치를 낮추다가 누군가는 매집의 단계를 들어가서 그걸 가지고 싼 자리에서 치고 올라가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지나고 나면 그런 자리를 페인트라고 얘기하고 트랩이라고 얘기하죠. 획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는 경우보다는 실질적 가치가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걸 그 핸들링하는 입장에서도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 갑자기 지정학적으로 지진이 나거나 자연재해가 나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 주가는 다 일제 두드려 맞아요. 또한 대외변수. 해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 부담을 안고 매매할 주체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높이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언제든지 덜 지고 나와도 자기도 손해보지 않은 최소한의 어떻게 될까요? 데미지를 입지 않으려고 하겠죠.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주가는 올라간다고 하는 부분들을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높이는 부분을. 그러면 제가 이제 점점 강의가 다들 좋아진다고 많이들 좋아하시는데 이제 유튜브에 1700 정도 넘어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회수도 꽤 되고요. 관심 갖는 분들 많고 오픈 채널에 많이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이제 매일매일 들어오시는데 그런 부분 생각을 안 해본 게 아니고요. 아마도 이런 것 같아요. 정문일침이 이렇게 지금까지 한 30년 가까이 이렇게 보면 왜 사람들이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못하냐면요. 이런 거예요. 주식을 바라보는 시각이 주체 입장도 있고요. 제3자 입장도 있고요. 내 입장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입장도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체계, 이 시장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 정보력, 돈, 자금력 이런 부분이 다 천차만별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시장에다 반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주가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더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저점이 높아지는 주식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를 조금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다 지나고 나서 저기서 샀어야 되는데 저점에 샀어야 되는데 그러면 얘 910원짜리 했지 않습니까? 910원이 지금 어느덧 3,000원 왔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2배 가까이 올라온 거죠. 그 저런 부분을 뭘로 설명할까는 거죠. 근데 이때도 비쌌고요. 이때도 비쌌고 이때도 비쌌고 끊임없이 비쌌고 지금도 비쌉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비싸요. 그러면 우리가 비싸다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고요. 싸진다는 의미가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주체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 이 시장을 이끌어올리는 걔네들은요 계속 주가를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야 돈을 벌죠. 그럼 자기들이 끌어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달라붙어서 그 주가를 사주게 의도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주가는 기본적으로 저점이 높아지는 주식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싸지지 않는다는 거죠. 저가가 높아진다는 것은 일정 범위 내에서 계속 비싸지는 거죠.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문일침은 이데일리TV에서 금요일날 7시 8시에 신대가들의 투자비법 강의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또 하나 이제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 오시면 정문일침 황철중 대표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들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으니까 많이들 들어오셔서 저랑 많이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신청 많이 해주시고요. 자, 또 뵙도록 할게요. 정문일침이었습니다.